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명인들의 복귀 김동현입니다. 자, 시장이 이제는 좀 평온해졌죠. 사실 이 시장이 올해 워낙에나 과격하게 하방 변동이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이게 사실 그 팬데믹 이후에 2020년도부터 이어져 왔던 이 놀라운 폭등 장세 직후에 바로 하락 추세로 전환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다 보니까 뭐랄까 일반적인 그 주식시장의 평균적인 변동성 범주를 좀 벗어나서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늘 뭔가 주식은 급등을 하고 급락을 하는 것처럼 인식이 좀 되어 있어요. 그간에 사실 기간으로 보면은 한 3년여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그림만 보시더라도 오늘은 사실 크게 이슈도 없고 해서 제가 시장에 그냥 좀 내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요 그림이 사실 2년밖에 안 된 건데요. 기간으로 보면은 여기가 이제 2020년도 3월이었고 지금 2022년도 11월이니까 실제로 보면은 뭐 한 2년 2년 5개월 정도 된 시점이죠. 이런 상황에서 사실 시장을 봤을 때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보면은 어마어마한 변동성입니다. 이게 1439이고 여기가 1316 아닙니까? 두 배죠. 두 배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2130입니다. 그럼 지수 기준으로 보면은 1200포인트가 빠진 거예요. 마이너스 1200포인트고 여기는 뭐 거의 1900포인트 정도 올라간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엄청난 변동성이 나온 겁니다. 오르내림 자체가. 이 시장을 지금 2년여의 기간 동안 겪다 보니까 그러니까 인식이 급등 아니 급락 뭐 이렇게 돼 있죠. 지금도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들 많이들 질문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여러 가지 그 불안한 것들이 오픈되어 있잖아요. 주식은 쏠림을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비정상적 쏠림이 발생되면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게 이제 주식의 아주 기본적인 등락이 우리가 이동평균선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평선을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이평선을 왜 얘기합니까? 평균으로의 회귀. 그죠? 제가 사실 기술적인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신뢰하면서 사용하는 실전적인 팁이 이거예요. 요거랑 이게 평균으로 회귀라는 것은 이 평균으로 회귀라는 지나치게 평균값에서 이탈하면은 평균으로 회귀한다. 다시 말해서 그거는 편차가 있다는 얘기죠. 편차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뭐 중학생 때 배운 건가? 편차를 요즘 중학생이 배울 것 같은데 저희 때 언제 배운지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편차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 표준 편차를 가지고 또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식은 변동성이 커졌다가 줄었다가 변동성이 커졌다가 줄었다가 이게 이제 무한 반복입니다. 지금 이 그림 제가 지금 그려놓은 이 그림을 보시면은 그냥 지금의 시장 지수에서도 수도 없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 자 현재 이 상황에서 평균값을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요 선이 대략적으로 뭐 월봉이나 이런 거 대충 하면 평균값 정도 될 것 같은데 딱 그렇지 않습니까? 편차가 커졌다가 평균을 회귀했다가 편차가 커졌다가 이렇게 평균을 회귀했다가 편차가 커졌다가 평균을 회귀하는. 근데 이 평균이 이제 평균값이 이렇게 떨어지면 이게 대세하락이 되는 거고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주식이 펀더멘탈도 중요하지만 이런 주식 자체의 습성도 좀 아셔야 됩니다. 많이들 요즘은 주식을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뭐 펀더멘탈적인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공부를 하시는데 이렇게 주가의 기본적인 변동성에 대해서 많이 간과를 하시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다들 좋다고 할 때 시장을 좀 안 좋게 보거나 좀 보수적으로 내지는 좀 경계감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런 변동성에 대한 컨트롤을
하려고 애쓰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과대한 상방 변동성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주식을 팔아야 되고, 이 구간에서는 올라오더라도 변동성 확대가 아니라 변동성 축소 구간으로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주식을 계속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기서 변동성 축소하면서 반등 쪽으로 기대했는데, 이 구간에서 변동성이 오히려 줄어든 상태에서 하방 변동성을 다시 확대할 걸로 보여서 여기서 매도를 한 거고, 또다시 여기서 변동성 축소했다가 상방 변동성을 기대했는데 하방 변동성 확대에 또 여기서 매도를 한 거고, 그죠? 이 구간에 매수했다가 이번에 매수하고는 제가 애초에 기대했던 요렇게 변동성이 커졌다가 이렇게 수렴되는 이 과정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매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여기는 매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주가의 여러 가지 등락 구조 하에서 보면은 지금은 박스권 내지는 하방 변동성 클라이막스를 한번 치고, 그러니까 편차로 봤을 때 표준 편차 이상의 과변동성이 마무리되고,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마무리되고 중간값으로 회귀하는 과정에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다시 어느 정도 변동성이 줄어들었다가 나중에 이제 하락적으로 방향을 잡으면 이제 내년도 그게 이제 추가 약세장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 변동성을 축소할 때 펀더멘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견고하게 잘 유지가 되고 경기 여건들도 뭐 크게 신용경색 같은 상황으로 가지 않는다면 어쩌면 여기가 진바닥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지금 예언 게임 놀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할 바까지는 아닌 것 같고, 여튼 현재는 이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도 9월까지 있었던 이 급락세의 최대 편차 변동성이 진정되는 구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전체 범위를 반등권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주식을 물리적인 변동성으로, 기술적 분석을 공부할 때는 물리적 변동성과 우리가 같이 믹스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 진자 운동이라든지 뭐 혹은 이 공을 떨어뜨렸을 때 이렇게 중력에서의 바운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주식의 기술 분석을 이제 이해하게 되는데, 크게 봤을 때 진자 운동의 고점이 만들어지면은 다음 방향으로 움직이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움직이고, 이것도 마찬가지 공이 떨어졌다가 정점을 때리면은 그 다음 반등점까지 튕겨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흐름의 이 정점, 그러니까 이 정점, 진자의 이 양쪽 정점, 그리고 이 리바운드 바운딩 운동의 바닥과 상단,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이 정점을 찾는 게 사실 매매 포인트고 변곡점이거든요. 그게 나오면 이제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여기가 정점이 나왔던 거고, 그리고 여기가 정점이 나왔던 거고, 저는 여기가 정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동안 몇 번 시도했던 여기서 실패해서 제가 매수했다가 매도하고 몇 번 했죠. 그죠? 기억하시다시피 700대 사시라 했다가 다시 팝시다. 500대 사시라 했다가 다시 팝시다 했다가 이번에 2200, 2100, 2200 이하 여기서 다시 매수 이후에 지금 포지션 유지. 왜냐면은 이제 이게 나왔구나 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 다음 이 강도가 얼마나 강하냐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시황은 몇 주째 뭐 달라지는 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 정점을 찍고 다 같은 구간입니다. 같은 구간입니다. 여기서 2500 찍고 뭐 2400대 초반까지 왔든 말든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된다. 여긴 정점을 찍고 나서 변동성 완화 구간으로 이미 진행되어 있다라고 큰 그림상 보시면은 현재 시황에 대한 뭐 복잡한 해석은 딱히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제 뭐 뒤늦게 뭐 FOMC 회의록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월요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FOMC 회의록이 완화적일 거라는 건 당연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회의를 우리가 봤잖아요. 결과가 이미 속도 조절을 코멘트를 하고 나서 파월이 이 말로 시장을 눌러놨기 때문에 회의록이라는 것은 파월의 입이 아니라 그 회의의 전체 상황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회의의 상황은 우리가 FOMC 때 결과 봤잖아요. 속도 조절, 그죠? 그리고 좀 더 높은, 지난달보다 조금 높은 최종금리 가능성. 그거 반영했으니까 50bp 기대감 유효하니까 어제 내용 당연한 거고. 크게 변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크립토 시장의 문제들 이거 다 알고 있던 거라서 새롭게 터진 건 없고,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이 뭐 아시다시피 레고랜드 사태랑 흥국생명 사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회사채 시장 유동성이 워낙에나 아직까지도 경색 상황이 좀 있어요. 안 좋다 보니까 국내 뭐 금융시장 주변 유동성이 좀 취약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강하게 안 사주면은 수급이 좀 취약하죠. 그러다 보니까 막 많은 분들이 하락이 끝나면은 마치 폭등이 나오거나 급등이 나온다고 기대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약세가 매도 클라이막스가 나왔다고 해서 막 주식들이 막 폭발적으로 급등하는 양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진자 운동이나 혹은 뭐 이 번지 흐름처럼 정점을 찍고 나서 이렇게 축소, 이게 공을 딱 떨어뜨리면은 공이 한번 튕겼다가 점점 이 바운드가 약해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누군가가 공을 집어 들어서 던지면 위로 가는 거고, 그죠? 안 그러면은 그건 바닥권에서 오랫동안 시간을 들이거나 새로운 공을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약세장 이후에 즉시 상승장으로 전환하는 건 아니므로 그 속도 조절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된다. 지금은 방향은 이제 추가 하락이 아니기 때문에 속도는 시간입니다. 주식시장의 속도는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총평을 일단 먼저 드리면서 오늘 시장 보시면은 그냥 오늘 디테일한 부분 시장 지수나 이런 것들 좀 의견을 드릴게요. 자, 요 코스피인데요. 어때요? 이게 8개 음봉이 나왔어요. 이게 팔음도라고 소위 뭐 얘기를 이제 옛날에 제가 차트 공부할 때 팔음도라는 것도 있었는데 이게 좋지 않아요. 사실은 이게 음봉이 8개가 연속적으로 나온다는 거는 사실 되게 약한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반등권에 있는데 이렇게 음봉이 8개씩이나 연속적으로 나온다는 거는 저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이게 이제 국내 유동성이에요. 예, 국내 유동성이 여전히 취약하다. 고객예탁금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객예탁금이 47조 원대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당연하죠, 여러분. 예, 고객예탁금은 기본적으로 주식투자 대기 자금인데 뭐 지금 실질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금 융통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한전채 쪽으로 지금 자금 쏠림이 있는데 거기에 또 은행채에다가 산은채에다가 채권 시장이 여전히 난리법석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보다 더 이자를 높게 줘야 되는 회사채 같은 경우는 제대로 조달이 안 되고 뭐 롯데그룹에서도 뭐 상호 유증해서 지원하니 많이 그런 상태에서 기관 자금들이 주식시장에 과감하게 들어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증시 주변 자금 동향이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외부 자금인 외국인들이 강하게 그동안 사서 그나마 대형주 체감이 나왔는데 이 대형주 체감은 외국인이 빠지는 순간 얼음 되는 거죠. 어제 오늘 외국인들이 또 한 1,000억 그래도 사주니까 그나마 좀 큰 주식들도 같이 움직여주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바닥은 찍은 것 같다고. 그러니까 중소형주 쪽으로 순환매가 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지난주 2주 전부터 예상했던 거죠. 중소형 순환매 나간다. 여기 보시다시피 오늘 반등을 했는데 코스피는 모르겠어요. 제가 목표치 잡는 거 별로 선호하진 않는데 일단은 2,500대에서 변동을 좀 축소시키기 시작했어요. 다음 올라가려면 2,500대 소화를 좀 해야지 뭐 600이나 여기 개파락이 하나 있는데 저는 이번에 최종적으로 2,600에 있는 이 개파락 요거까지는 메꾸러 가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는데 이건 예상이라기보다는 기대 뭐 2,600대까지는 가지 않을까? 2,600 해봐야 얼마 안 되니까 이제 뭐 그렇게 따지면 당분간 장세는 저는 일단 여전히 괜찮게 생각을 해요. 방향 자체는 하락은 아닌데 근데 어제까지 나온 이 8개 연속 음봉이 나오는 정도로 아직 좀 뭐랄까 체감적인 내지는 매수의 그 후속 매수세 자체가 확 붙어줄 만큼 이렇게 뜨겁지는 못하니까 이거 속도에 대한 좀 뭐랄까 느긋함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오히려 역으로 코스닥은 지금 보시면은 음봉이 상대적으로 적죠. 5개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쪽이 오히려 더 지지난주까지 코스피가 더 좋았다면 이제 코스닥이 조금 더 호전되는 양상이 되는 거고요. 이게 지금 요 단기 하락폭의 50%를 넘어갔어요. 이 주식 시장은 사실은 수급 게임은 반반 게임이거든요. 반을 넘냐 못 넘느냐에 따라서 어느 편이 이겼느냐 졌느냐 이거 줄다리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매수가
한쪽 편, 반대쪽은 매수와 매도가 줄다리기를 하면서 이 절반을 기준으로 넘어가면은 매수 우위, 이쪽으로 넘어오면 매도 우위가 되니까 매수 우위가 돼야 주식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반이라는 이 레벨은 되게 중요한데, 이번에 여기 단기 눌림의 절반을 코스피는 못 넘어갔지만 코스닥은 오늘 시초가로 해서 바로 넘어가 있고, 다시 5일선이 상방으로 전환되게끔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코스닥은 오히려 공간이 위쪽으로 한 800까지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좀 더 가볍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이제 코스피 지수만이 아니라 이게 대형주입니다. 여기 이 차트가 지금 대형주고요. 그냥 그림을 바로 넘겨볼 테니까 한번 봐보세요. 여기 대형주. 저는 차트를 캔들을 메꾸지 않고 그냥 비워놓고 써서 화면을 보니까 잘 안 보이네요. 여기 메꿔 볼게요. 이렇게 하면 좀 잘 보이네요. 자, 이게 대형주고, 이거 중형주고, 소형주입니다. 자, 조금 더 확대해서 단기 움직임을 보세요. 네, 여기 대형주예요. 그리고 중형주, 소형주입니다. 어때요? 뒤로 갈수록 여기 돌아나가는 힘이 좀 더 강해져 있죠. 대형주가 여기서 부딪히고 이만큼, 자, 121선은 먼저 넘어갔어요, 대형주가. 근데 넘어가고 나서 쭉 밀려가지고 별로 힘이 없어요. 근데 소형주는 보시면 121선을 못 넘어갔는데 이번에 사흘 정도 눌렀다가 바로 적산벽 만들면서 121선을 치고 나오려고 그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먼저 가서 쉬고 뒤에서 따라 나오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순환매. 네, 순환매라고 합니다. 앞에 가는 놈만 계속 가는 걸 뭐라 그럽니까? 차별화라고 합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느 시장이 더 좋아요? 저는 이게 더 좋은데. 저 같은 사람은 솔직히 이게 더 좋아요. 네, 이게 더 좋아요. 근데 지금 이 장이에요. 순환매장이에요. 요 차별화일 때 훨씬 더 공격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고 기대 수익률을 높게 가져갈 수 있어요. 선수들은. 근데 이게 순환매가 돼버리면 절대 다수의 종목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매기가 더 확산되니까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은 내 주식이 그래도 줄 서 있으면 반등하니까 이게 더 좋은데, 근데 순환매의 단점은 연속성이 좀 약하고요. 압력이 좀 약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물길, 저는 항상 이제 주식의 원리를 말씀드릴 때 물리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왜냐면 이게 돈이 움직이는 것과 사람의 그 심리가 물리적 양상하고 거의 똑같아요. 자, 이만한 호수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호수 튜브다. 이게 물길이다. 근데 다른 데 다 막혀 있고 요만큼만 뚫려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리고 호수를 이렇게 탁 잡으면 어때요? 물이 쫙 나가죠. 네, 강력한 압력으로 수압이 발생되죠. 그러니까 요렇게 작은 조그만한 이 섹터만 움직이면은 얘네들이 급등을 해요. 그게 이제 태조 이방원 같은 거예요. 장이 안 좋았고 다른 거 다 별 볼 일 없을 때 얘네들만 움직일 때 태조 이방원 종목 섹터들이 급등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양상이 아니고 뭐 전반적으로 물길 자체가 다 열려 있어요. 다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이쪽으로 지나가고 여기도 지나가고 여기서도 지나가고 이게 물이 다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압력은 약해요. 대신 이제 물의 양은 쭉 이제 흘러 들어오겠죠. 이게 지금의 시장의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시장이 1년 6개월여 가까이 이제 약했던 구간이 이제 회복되고 개선되면서 이제 소형주들까지 이제 이 유동성이 이렇게 뿌려지고 반등 시세가 뿌려지는 양상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사실은 이제 방향과 포지션으로 따진다면은 잃는 구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키는 구간이 아니에요. 지금은 어떤 식으로든지 키우는 구간이고 그동안 손실을 좀 본 분들은 손실을 좀 줄일 수 있는 회복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노멀이에요. 이게 노멀 포지션입니다. 그러니까 뉴트럴한 포지션이 지금은 그래도 좀 포지션 자체가 신규 매수한 건 좀 수익이 좀 날 수 있고 좀 물려서 손실이 깊은 것들은 손실을 좀 줄일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고 앞으로 그 양상이 좀 유지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최악은 뭐예요? 제가 지금은
종목이 많이 퍼져 있어가지고 압력이 강하지 않다 그랬죠. 지금 최악은 뭐 같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 판단을 잘못해서 고압력이라고 판단하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쫓아다니는 거. 그러니까 차별화 장세는 쫓아다녀야 돼요. 쫓아다닌다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주도주 차별화가 만들어지는 쪽을 강력하게 편승해서 그쪽으로 비중을 실어서 그 다른 움직이지 않는 종목은 필요가 없어요. 그 움직이는 강한 포트폴리오로 압축을 하면은 거기서 수익률이 극대화가 되는 구간인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이 저쪽이다 하고 쫓아가면은 개가 쉬고 그동안 안 쉰 애들이 뒤에서 돌아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멘붕이 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산 거는 고점에서 밀리고 내가 가지지 않은 게 올라가면 그 움직인 사람은 추구한 게 뭐예요? 속도잖아요. 빨리 수익을 내고 싶고 더 큰 수익을 빨리 내고 싶어서 움직였는데 이쪽이 아니라 다른 쪽이 움직이면 어때요? 이거 손절하고 또 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안 봐도 되는 손해를 그 내동적으로 쫓아가고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른 쪽이 간다고 또 다쪽으로 올라가면 이거 가다가 또 멈추고 또 다른 게 가요. 이게 순환매 양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일단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 펀더멘탈 같은 것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기 산업에 대한 이해도도 필요한데 그것도 그거고 이제 수급이나 차트도 보셔야 되는데 안 움직이던 종목들 혹은 그동안 소외되어 있던 종목들 혹은 움직인 종목들이 어디까지 올 수 있는지 이런 걸 계산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이건 2주 연속 똑같은 종목을 얘기할 수 없으니까 삼성전자 지난번에 얘기했죠. 네이버 또 뭐를 말씀드리면 좋을까? 약한 종목이 뭐 셀트리온? 바이오? 셀트리온 요즘 재미없죠. 셀트리온 요즘 재미없습니다. 별 주가 움직임이 없어요. 그죠? 소외되어 있죠.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건 이런 것들도 순환매가 내일이냐 뭐 오늘이냐 이거 타이밍 잡기는 어려워요. 이런 것들을 타이밍을 잡기는 좀 어려운 편이에요. 그건 이제 돌아 나갈 때 탁 모니터링 하는 사람들이 액티브하게 공략하는 거지. 사실상 보면 이쪽이 좀 많이 소외되어 있죠. 그런데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속도로 보면은 뭐 속이 터지는 구간이지만 오히려 순환적 관점을 이해하고 있으면은 이건 이제 관심을 조금 둘 만한 자리예요. 제가 뭐 종목을 많이 말씀드리는 편은 아닌데 이런 자리에 와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실제로 보면은 얘가 바닥을 시장보다 먼저 쳐놨어요, 쌍바닥으로.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삼성전자 올라오고 뭐 네카오 같은 거 올라오면서 쭉 올라오는 게 이게 좀 소외됐죠. 이쪽 한 바퀴 쑥 돌고 나서 이제 또 뭐 없나 하면 얘 올라갈 만하네 하면 이 정도 움직인다고요. 이런 자리가 한 20% 이렇게 나온다고요. 플러스 기대 수익률이. 근데 여러분들이 장이 안 좋을 때는 마인드가 어때요? 내 종목이 마이너스 20, 30% 빠져 있고 많게는 뭐 40%, 50% 빠져 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본전만 하면 좋겠다. 제발 하락만 멈춰라. 이게 고통스러울 때 그 어떤 회피 심리거든요. 근데 좀 살만하고 좋아지면 무슨 생각 드냐면은 무슨 20%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고작 20%야. 뭐 갑자기 막 기대 수익률이 막 커지고 욕심을 막 크게 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안정적으로 제가 이전에 뭐 네이버 같은 것도 말씀드렸을 때 기대 수익률이 한 20%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이게 자 예를 들어 셀트리온이나 네이버 같은 종목이 여기서 기대 수익률이 20%인데 20%면 여러분 기간 대충 얼마나 잡습니까? 그냥 탁 내가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걸 뭐 일주일 일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자 10%를 만약에 한 달 만에 내가 10% 줄게요. 그럼 어디 가면은 경찰에 신고합니다. 이 사기꾼 왔다고. 폰지 사기꾼 왔다고. 그죠? 근데 20%면은 뭐 작게 잘 봐도 최소한 한 6개월까지도 볼 수 있는 기대 수익률 아닙니까? 사실은 대단히 훌륭한 기대 수익률이거든요. 20% 지금 같은 뭐 요즘 금리가 올라가서 20%가 좀 낮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큰 약간 블루칩 사이즈 종목군들이 20%의 바닥권 하방 경직 구간에서 기대 수익이 20%면 사실 좀 꽤나 매력적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관심 없다는 거죠. 투자자들이. 왜? 오늘 강한 것만 자꾸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장이 그게 아니니까 이런 것들 잘 이해를 하시고 보세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이따가 오늘 제가 종목을 길게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주식 구조에 대해서 이따가 제가 5시 50분부터 유튜브 라이브가 한 30분 정도 있으니까 그때 또 들어오셔서 보시고요. 순환매다.
기다리면 되고 시황 별 걱정하지 마시고 주도주구는 계속 가세요. 주도주구는 2차전지 친환경 이게 태조예요. 2차전지 친환경 그리고 SOC 섹터가 제가 볼 때는 좀 사이즈 큰 것 같아요. 나중에 조정 나오면 SOC 관련주는 계속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다. 이게 중기 주도주군이고 그다음 인터넷, 바이오, 게임, 뭐 엔터 이런 것도 요즘 돌아가면서 계속 움직여요. 근데 선수가 이제 바이오 쪽으로도 분위기가 좀 넘어올 양상이에요. 이런 것들까지는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 그냥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이번에 지금 전년 먼저 현금 가지고 털렸다 그러면 아직도 이런 종목들은 위쪽으로 공간이 더 나와 있어요. 그 대신 이제 그 인내심을 가지면 돼요. 그러니까 속도를 지금 너무 추구하지 마시라. 지금 오히려 지난 9월이나 8월 달보다 차별적인 탄력은 약해져 있습니다. 이 점을 잘 숙지하시고 종목 전략을 짜신다면 잃는 장 아닙니다. 괜히 쓸데없이 잃고 다니지 마시고 다음 주까지 추가 수익 더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입니다.